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AP인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 외신에서는 스냅드래곤 얘기가 많습니다. 이 삼성의 엑시노스를 얘기하면 항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게 스냅드래곤입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이 내년에 나오는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1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1000의 성능이 AMD와의 GPU IP 협업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고, 성능 테스트에서도 스냅드래곤 865를 제쳤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보면 엑시노스 1000과 스냅드래곤 865의 비교는 페어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엑시노스 1000과 짝을 이뤄 갤럭시 S21에 들어갈 스냅드래곤 875와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9일 모바일, 샘 모바일 등에는 스냅드래곤 875의 사양과 관련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이 스냅드래곤 875가 영국의 반도체 설계 자산업체인 ARM의 V8 코텍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크라이오 685 CPU와 아드레노 660 GPU가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또 스냅드래곤 875는 TSMC 5나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핵심은 아닙니다. 스냅드래곤 875와 관련한 가장 궁금한 핵심은 바로 통합칩이 될 것이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875는 AP와 모뎀 칩이 함께 담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소식은 클리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체별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가장 먼저 보도한 9일 모바일은 통합칩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봤는데, 후속 보도한 미국 매체 등에서는 AP와 퀄컴의 모뎀 칩인 X60이 통합될 것 같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75가 빠르면 연내 나오는 만큼 통합칩 여부를 놓고도 아직 설왕설래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스냅드래곤 875와 관련해 가장 관건은 통합칩 여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통합칩 여부가 스마트폰의 가격, 성능, 부품 등의 많은 것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엑시노스 990에 굴욕을 안겼던 스냅드래곤 865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865는 통합칩이 아니었습니다. 갤럭시 S20의 경우 AP로 삼성의 엑시노스 990이 들어가면 삼성의 모뎀 칩인 엑시노스 모뎀 5123이 들어갔고, 스냅드래곤 865가 쓰이면 모뎀 칩으로 퀄컴의 X55가 들어갔습니다. 스냅드래곤의 경우 AP칩 중에 가장 고가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스냅드래곤 865는 유독 더 비쌌는데요. 최초의 5세대 칩으로서 비쌀 수밖에 없었던 데다 스냅드래곤 810 이후 처음으로 모뎀이 통합되지 않았던 것도 가격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태생적으로 높은 가격 외에 추가 엔지니어링 비용도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AP와 모뎀이 따로 들어가니 스마트폰의 크기가 커지고 열을 막기 위한 추가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특히 통합칩보다 전력 효율이 낮기 때문에 내부 부품도 완전히 새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조 비용이 훨씬 높은 스마트폰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습니다. 이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그래서 스냅드래곤 865의 다음 버전인 875가 AP와 모뎀 칩이 따로따로 탑재돼서 이전 모델과 같은 문제점을 다시 겪을 것이냐, 아니면 모뎀 칩 X60과의 통합으로 달라질 것이냐 여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에서 메이저 업체는 삼성, 애플, 하웨이, 샤오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안 쓰는 업체는 애플 단 하나뿐입니다. 애플은 자체 AP를 쓰고 있고 또 자신이 만든 AP를 다른 업체에 납품하지도 않습니다. 달리 보면 애플만 고가의 스냅드래곤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스냅드래곤의 통합칩 여부 등은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할 여지를 많이 만듭니다. 사실 5G 초기는 AP와 모뎀 칩을 별도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LTE 때도 그랬습니다. AP와 모뎀 등 독립칩 구조로 가다가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통합칩을 씁니다. 지금 상황도 그런 분위기인데요. 당장 그의 최고 사양이라는 스마트폰의 플래그십 모델은 AP와 모뎀 칩을 따로 놓고 있고, 스마트폰 볼륨 모델, 그러니까 중저가 모델은 통합칩을 쓰는 추세입니다. 언젠가 플래그십 모델에도 통합칩이 나올 것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에 맞는 성능, 안정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삼성도 현재까지 내놓은 모바일용 5G 원칩은 엑시노스 980 한 종뿐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합칩이면 공간을 덜 잡아먹고 전력도 적게 먹습니다. 당연히 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AP와 모뎀 칩을 지금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통합칩은 정말 좋은 것인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흔히 통합칩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간 활용과 전력 절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내부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서 설계 편의성이 좋아집니다. 그 하나의 칩에서 통신도 주고받고 데이터 연산도 하기 때문에 전력을 아껴서 배터리도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통합칩은 모바일 분야에서는 그 기술을 선도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5G 통합칩 경쟁과 관련해서 퀄컴, 애플 등 전통의 강자보다는 삼성, 하웨이, 미디어텍이 한 발 앞서서 5G 통합칩 개발에 원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달리 보면 그만큼 도전자, 후발주자들이 더 강하게 푸시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애플의 경우는 아직도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합니다. 애플이 5G 스마트폰에 통합칩을 내놓을지 여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애플은 모뎀칩과 AP칩을 따로 놓는 것을 선호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실제 애플은 한 번도 통합칩 모델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 스마트폰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통합칩이 좋으려면 이익이 더 나야 합니다. 통합칩으로 단위 면적을 줄이고 제품 가격을 싸게 내놓아서 사람들이 많이 사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가격 자체를 비싸게 내놓아도 폰 성능 향상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가 높아 더 잘 팔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칩을 하나로 합칠 이유는 낮아지는 것이죠. 다시 스냅드래곤 875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91 모바일에서는 스냅드래곤 875가 이전 모델인 스냅드래곤 865와 비교해서 전력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성능과 그래픽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연 엑시노스 1000과 짝을 이뤄서 갤럭시 S21을 책임질 스냅드래곤 875가 어떤 기능과 성능으로 나타나게 될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